자, 일단 저희가 마감 시장에서 가고 있는데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에게 한번 네.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어떤 외인 수급, 그동안 우리가 지수의 관점에서 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, 오늘도 외인의 이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에서 트럼프 정책 관련 기대감들은 수남의 관점에서 시세가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.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의 출범,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선 가시화 부분들이 관련주의 어떤 기대 요인대로 작용되면서 일부 정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었고, 일부에선 또 정책의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면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한 2거래 연속 좀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. 그런 노이즈인데, 사실 전체적인 상황들은 아직 뭐 트럼프 집권의 어떤 이 가능성, 가시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내지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는 주가의 많은 부분을 상당히 선반영시켰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,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의 어떤 수급 방향성이라든가 최근의 노이즈를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까,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최근에 이 세계 증시 동향들 봤을 때는 네.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좀 답답하지만 맞아요.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12월에는 오히려 반대될 수 있는 외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오.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. 굉장히 이제 대표님께 좋은 이야기를 네. 들어서 기분이 좀 괜찮아졌는데 수급이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나요, 대표님? 우리가 이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2016년도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코스피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당시의 유형들이 그때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증시가 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, 대표적으로는 뭐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, 차이가 좀 있었다면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피해가 아니라 정책 수익 기대감으로 오히려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던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고, 두 번째는 2주에서 3주 정도 코스피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12월 기점에서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, 반등폭이 좀 미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시적인 수급 정책을 좀 수급 정책 구간에 좀 접어들 때 외인이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지수 포인트에서는 뭐 수익률 기점에서 평균적으로 한 25%에서 30% 정도 그러니까 단기간 과일권에서 훈풍을 좀 이어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,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정책 노이즈 이슈, 그리고 정책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해당된 수급들은 긍정적으로 국내에 좀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더욱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대표님, 일단은 정말 다행 중에 하나인 건 환율이 그래도 조금은 네. 하락을 해줬잖아요. 이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쳐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. 환율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요. 환율과 국채금리.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좀 했지만 최근 구간에서 뭐 1,400원대 돌파한 이후에 다시 1,400원 미만 내려갔지만, 우리가 좀 우려했던 뭐 1,400원대 중반, 뭐 심지어는 1,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책 기조까지는 안 가겠죠.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책의 핵심들은 이 감세입니다. 감세를 하고 재정적인 요건들을 확대해서 돈으로 부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금리라든가 이런 환율을 상방 압력을 좀 가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, 이 부분은 내각이 구성되고 향후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구간까지에 관련된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, 상당히 지금 당선 초기에 어떤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수급, 금리 인하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아마 12월에 동결되나 또는 뭐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맞아요.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, 일단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정세, 뭐 글로벌 어떤 기조들을 모두 다 좀 포함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, 너무 좀 극단적인 방향에서 뭐 환율의 어떤 급등 내지는 국채금리의 급등 효과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
우리가 매크로적인 변수도 시장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큰 우려는 없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짝 여쭤보자면 네. 금리 인하에 관한 속도 조절론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이제 저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닐까요? 지금 시점에서는?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영향을 주목해보자.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도 않은 매를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무서워요, 것들은 대표님. 지금은 좀 학습 효과 좀 상당히 좀 되지 네. 않습니까? 차라리 시장에서는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자. 이런 논리인데 제가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을 좀 했지만 네. 사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좀 금리 기조에 관련된 금리 인상의 어떤 금리 인하의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사실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 이 부분이 사실 금리 인하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좀 되었고 다만 10월에 CPI 지수 여기서는 뭐 코어보다는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코어에서 0.3%가 좀 올라왔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봐야 될 것인가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시장의 전망치를 좀 웃돌았다기보다는 컨센에 좀 부합했다는 부분들.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투자은행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뭐 12월에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한 0.25로 좀 이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 노이즈가 일부는 좀 남아는 있지만 지금 올해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로 좀 갈 수 있겠고 향후에 취임 이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주는 효과들이 일부분의 어떤 영향으로는 좀 작용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좀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주시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